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 실시한 학교급식 감사 결과 2,300여 건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경상남도는 부산의 한 대형업체가 경남 지역 학교급식을 입찰받기 위해 설립한 위장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어긴 이 업체가 지난해 경남 지역 학교급식에 납품한 액수는 3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 결과 입찰 담합과 유령업체 위장 영업,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쪼개기 분할 계약 등 모두 2,306건, 326억 원어치의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경상남도는 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직도 학교급식 행정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유례없는 급식 감사로 지자체의 책임까지 교육청에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가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상남도는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 담합 등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지난해 경남 지역 조선소들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었죠. 올해는 희망퇴직 대신 근로자들이 잇따라 휴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대형 조선소 모두 인건비라도 줄여보려는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과 이번 달 각각 200여 명씩 한 달 동안 휴직했습니다. 무급휴직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직원들은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달 월급이 아예 안 나오는데 크죠. 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회사 사야 됩니다. 휴직 대상자는 사무기술직 4,200여 명, 매달 200~300명씩 돌아가며 휴직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무급휴직을 통해 한 해 200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형조선소인 STX 조선해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80여 명을 시작으로 이번 달에는 설계 인력 약 200명이 휴직 중입니다. 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도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갑니다. 수주 잔량이 22척, 일감이 부족해지면서 선택한 불가피한 자고안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휴직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수주에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건 수주 회복에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조선소들이 올해도 불황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창원시 파룡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빼돌린 혐의로 사내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협력사 대표 47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기성금과 근로자 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 해약금 등 2억 5,5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면서 근로자 95명의 임금 등 4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처방전 없이 사전 조제한 약을 판매한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약국 조제실에 빼곡히 진열된 의약품들. 사용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약이 그대로 진열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왜 이게 있었지?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인데.
또 다른 약국, 구석진 곳에 감기약 등이 수북합니다. 모두 처방전 없이 미리 조제한 뒤 판매를 위해 숨겨둔 약들입니다. 지난해 5월 조제한 약도 있습니다. 모두 약사법 위반. 이 약은 모두 지난해 조제돼 판매한 것들입니다. 알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 사용됐을 수도 있고 어떤 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일반 환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조제되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약은 또 폐기되어야 되는 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진한 약들을 복용하였을 때는 약효가 떨어졌거나 혹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다 적발된 사례도 6건입니다. 무작위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처벌이 되고 약사들이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사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약사 등 20명을 입건하고 의약품 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창군이 오는 7월부터 농어촌 버스 요금을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함안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창 읍내에서 집까지 40분 거리를 오가는 67살 경영자 씨. 일주일에 2번 정도 병원 진료와 목욕을 하러 나오지만 왕복 6,200원의 차비가 큰 부담입니다. 차비가 많아서 노인들은 못 나오는 사람도 많거든. 병원비보다 차비가 비싸니까. 또 차비가 싸면은 목욕도 자주 하게 되고. 거창 지역 농어촌 버스 요금은 10km 기본 거리가 1,250원, 많게는 3,700원까지 됩니다. 이 같은 부담을 없애기 위해 거창군이 도입하는 1,000원 버스. 거창 지역 73개 노선을 오가는 버스 39대 요금이 모두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적자 노선 재정 지원 등 버스 보전금으로 지원한 22억 원에다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입니다.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요금 인하로 인한 이용객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의 농어촌 버스 승객 대부분은 비경제 활동 인구인 60대 이상 고령층과 통학생이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원 버스 같은 요금 단일화를 시행한 자치단체는 경남 함안을 포함해 전국에 30여 곳. 거창군은 적자분 산출을 위한 용역 추진과 버스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요 며칠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강한 한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로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집중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은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창원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지만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김해 0도, 고성은 영하 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5도, 창원과 창녕 4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강력한 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진주 0도, 거창은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 5도, 합천 4도, 산청 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자산 형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돕는 희망 키움 통장2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거제시, 장평시장 번영회 등 거제 지역 12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상담과 분쟁 조정 등 기술개발 환경 조성 사업에 나섭니다. 창원 두산중공업이 최대 650조 원에 달하는 세계 발전 서비스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가북면 여성소방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주부민방위대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고재면 항림마을, 원기마을, 온곡마을, 원농상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고재면 산양마을, 남하면 양곡마을, 남상면 묵동경로당, 묵동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새마을협의회, 지하경로당, 지하마을, 신기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거창군 남상면 전척경로당, 전척마을회, 매산경로당, 매산마을회 회원들이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4.12 재보궐선거를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후보 공천에 국민 경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도 오는 20일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공천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고 국민의당 경남도당도 이달 말쯤 선거기획단을 꾸립니다. 바른정당 경남도당은 중앙당과 함께 후보 공천 방식을 논의 중이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주기적으로 공직자 후보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도 어제부터 모든 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한우와 젖소 등 11,000여 농가 28만 5천여 마리로 영세 농가와 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 밀집 사육 지역을 우선 접종합니다. 경상남도는 백신 접종 일주일 뒤 모니터링해 항체 형성률과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